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90화 쾌도남마 북해빈궁 네 번째 이야기. 심연에 불꽃이던가. 지금 천마의 두 눈은 마귀와 짙은 적광으로 번쩍거렸고 그는 현재 이 상황에 매우 대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멈춰라! 류지역의 목소리가 대전 마당과 빈궁대전 뒤편에 있는 숲속까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절대 크지 않았으나 마치 천둥처럼 강렬하고 동시에 신성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흑풍마는 류지역의 등장의 순간 멈칫하며 기이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 바로 천마 류지역이군.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이. 흑풍마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류지역은 흑풍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마치 하늘을 걷는 신과 같았고 그의 기운은 대전 마당의 지면을 강렬하게 압도하고 있었다. 아, 하늘 천신의 천손들이 이 같은 모습일까? 두 남녀의 모습 앞에 좌중해 있었던 모든 불의의 무사와 담요는 오금이 떨려왔다. 하지만 혁명의 무리를 이끄는 수장으로, 물론 담대용 빈궁주를 몰아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담요는 반란 그 자체이지만 아무튼 담요는 그는 반정을 이끄는 수장으로 지역을 보고 두려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의 불안을 몰아내기 위해 안광을 돋우고 천마를 노려보고 있었으니 허허. 류지역과 마와 구양정이 빈궁대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전투의 여파로 대지가 갈라지고 피비린내가 가득한 전쟁터를 목격할 수 있었다. 마치 지옥의 현장에 발을 들인 것처럼 공기는 끈적끈적하였고 무겁고 긴장감이 팽배했다. 허, 동토의 현장인 곳이 중원 최남단의 월국과 같은 기온이라니. 이곳은 분명 더 이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북해 빈궁의 마당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불길하게 변해 있었고 한때 아름다웠던 정원은 이제 황폐한 전장의 한가운데로 바뀌었다. 이러한 자리에 흑풍마가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류지역을 경계하며 무겁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귀의 힘은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며 한층 더 음산하게 만들었다. 흑풍마의 눈은 류지역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이자의 마공은 증오와 분노, 파괴 등을 마음에 품어 더욱 공력을 높이는 이공이란 말인가. 정말 내가 그렇게 대단할지라도 나와 함께 한 무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 너와 나 여기서 끝을 보자꾸나. 흑풍마가 비웃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음울했다. 그것은 마치 저승에서 울려 퍼지는 죽음의 메아리 같았다. 하지만 지역의 눈에는 그가 한낱 광인으로 보였고 잠시 후 류지역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도 냉정한 눈빛으로 흑풍마를 응시했다. 지역의 마음속 결심은 그가 이곳에 나타난 이상 빈궁을 어지럽히는 모든 음모와 악행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다. 잠시 시간이 흘렀으나 류지역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그의 기운은 황금빛 오라로 주변을 밝히며 그 음산한 기운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군. 이 빈궁을 더럽히는 모든 악을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류지역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면서도 평온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둥과도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흑풍마는 그 말에 격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마기를 끌어모아 류지역을 향해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서 검은 번개가 급속하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어둠의 힘 같았고, 그 어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졌다. 흑룡 파천? 흑풍마가 격하게 외치며 그의 손에서 거대한 검은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용의 눈은 핏빛으로 빛났고 그 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 용은 순간 류지역을 향해 돌진했다. 그 속도와 파괴력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어내는 듯하였다. 류지역은 이에 맞서기 위해 내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손바닥에서 황금빛 오라가 발산되었고, 그 오라는 점점 더 강렬해지며 마치 태양처럼 빛을 발했다. 류지역의 기운은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악을 정화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어찌 지역의 마기가 황금빛과 마광이 혼용되어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천마곤! 류지역이 힘차게 외치며 주먹을 내질렀다. 그의 주먹에서 튀어나온 오라는 질풍노도가 되어 거세게 돌진하여 흑풍마의 검은 용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 충돌은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강력한 충격을 일으켰다. 쾅! 두 사람의 기운이 부딪히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그 충격파는 주변의 대지를 갈라지게 했고, 공중으로는 피와 먼지가 뒤섞여 솟구쳤다. 흑풍마의 검은 용은 류지역의 황금빛 오라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며 흩어졌고, 그 여파로 인해 흑풍마는 뒤로 주르륵 밀려났다. 그의 몸은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며 떨어졌고, 이 충격으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러나 흑풍마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퉁겨 일어나 본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마기를 광기에 사로잡힌 채 끌어모았다. 이 흑풍마는 광인 그 자체였으니 그의 몸에서 검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그의 기운은 더욱 음산해졌다. 또한 흑풍마의 눈빛은 심각한 광인의 광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는 이제 마기의 힘에 완전히 잠식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에 불과했다. 허허, 하지만 흑풍마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는 지금 그에게 있어서 일생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실수가 되었다. 마도를 걷는 인물이라면 이것은 마중마, 마의 근원과 뿌리 같은 자가 바로 천마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대하는 자가 보름달이라면 본인은 그 앞에 반딧불이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더욱 그 신이 앞에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크르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 흑풍은 이곳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 흑풍마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음산한 기운이 대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더라도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자폭인가? 류지역은 녀석의 결의를 느꼈으며 이에 그는 흑풍마의 광기를 막기 위해 급히 모든 내공을 끌어모았다. 그의 손에서 나온 황금빛 오라는 더욱 강력하게 빛을 발했고, 그 빛은 흑풍마의 어둠을 완전히 삼켜버릴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흑풍마는 본인의 신형을 중심으로 거대한 마기의 폭풍을 일으켰다. 그 폭풍은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거대하고 강력했다. 그 폭풍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고 대전 앞마당을 완전히 뒤덮고 휘몰아쳤다. 우하하하하. 모든 것을 끝내겠다. 흑풍마가 마지막 외침을 내뱉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격을 날렸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마기의 폭풍은 류지역을 향해 돌진했다. 그 속도와 파괴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고 그 기운은 마치 모든 생명을 앗아갈 듯이 강력했다. 류지역은 그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본인의 손바닥을 들어올려 그 폭풍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황금빛 오라는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빛났고 그 빛은 흑풍마의 마기를 밀어내며 완벽히 사라지게 했다. 천마? 천종결? 류지역이 힘차게 외쳤다. 그의 손에서 나온 오라가 흑풍마의 마기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 오라는 점점 더 강렬해지며 흑풍마의 모든 힘을 압도했다. 그 순간 흑풍마의 몸에서 나오는 마기가 수그러들었고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공포와 절망이 서려갔다. 이럴 수가. 내가 패배하다니. 흑풍마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내공은 류지역의 천마결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류지역은 그의 앞에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이 빈궁을 더럽힌 죄는 여기서 끝이구나. 흑풍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류지역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언젠가 내가 이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흑풍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의 몸의 일부는 검은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으며 또한 서서히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흑풍만의 진기가 이어지지 않고 흩어지자 천마의 내기가 그들의 몸을 재로 살라버린 것이다. 류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에서 나오는 오라를 서서히 거두었다. 그의 몸에서 나온 기운이 대전 앞마당을 덮고 있던 어둠을 완전히 밀어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흑풍마의 음산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빈궁대전 앞마당에 자욱하게 깔린 음습한 마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담윤이었다. 류지역은 곧 담윤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찾아내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 그 순간 담윤이 대전 한 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안 돼. 난 이 빈궁을 차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 담윤은 마지막 발악처럼 자신의 내공을 끌어모아 류지역을 향해 돌진했다. 류지역은 그의 접근을 피하지 않고 손을 들어 담윤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냈다. 그의 손에서 나온 오라는 담윤의 내공을 무력화시켰고 담윤은 그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담윤, 내 욕망이 너를 망쳤구나. 이 빈궁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천신의 거룩한 땅과도 같은 곳이니 말이다.
류지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담요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군 채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졌다. 그 말과 함께 담요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천마에 의해 무기력하게 실패하였으니 그의 의식은 이러한 상황 앞에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다. 아무튼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빈궁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류지혁은 마와 구양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빈궁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고 이곳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마와 구양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가가, 이곳은 이제 안전한가요? 류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분명해졌어. 우리 신교는 더 강해져야 하오. 그리고 이 강호의 혼란을 속히 끝내야 하오. 류지혁이 담윤을 무력화시킨 뒤 마와 구양정과 함께 다시 빈궁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빈궁의 내부는 여전히 담윤과 그의 무리가 저지른 반란의 여파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곧바로 쓰러진 담대용 빈궁주를 찾아 나섰다. 담대용은 이미 담윤이 건넨 독이 든 술을 마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니 류지혁이 담대용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매우 희미했다. 마와 구양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가가, 빈공주께서 많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대용의 맥을 짚었다.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그를 치료할 수 있어. 류지혁은 그의 손을 담대용의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내공을 운디했다. 그의 손에서 황금빛 오라가 발산되었으며 이 황금빛 오라는 신비로운 사슬이 되어 담대용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오라는 독이 퍼져 있는 경락을 따라 흐르며 독을 서서히 중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독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담윤이 사용한 독은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마교의 비밀 독으로 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공과 정밀한 조작이 필요했다. 류지혁은 내공을 집중하며 독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것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다. 허허, 천만은 분명 한서불침의 몸으로 땀을 모르는 자이것만. 지금 류지혁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담대용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맹독은 담대용의 체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고 매우 강력했으나 담대용이 누구인가? 그는 구주 21천 중 가장 강력한 사극천의 일인으로 내가 공부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는 등봉조국에 오른 인물이지 않은가? 그가 만약 만인을 뛰어넘을 내력이 없었다면 벌써 그는 한 줌의 동물로 녹아내렸을 것이다. 이제 지역이 내공을 전력으로 끌어모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황금빛 내공을 더욱 강력하게 발산하며 독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한편 마와 구양정은 담대용 옆에서 그의 상태를 지켜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는 공부의 진기를 돌리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류지혁을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그가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자 걱정이 앞섰다. 류지혁은 마치 내공의 실타래를 풀어내듯 독의 기운을 서서히 분해해 나갔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황금빛 오라가 점점 더 강렬해지며 담대용의 경락을 따라 천천히 부드럽게 또한 거대한 바다의 강력한 노도와도 같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속에서 퍼지고 있던 독이 그 오라에 의해 점차 사라져갔다.
됐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천마는 두 눈은 번쩍 떴다. 지역은 자신의 내공을 한층 더 집중하며 마지막 남은 독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 순간 담대용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담대용은 숨이 매우 거칠었지만 비로소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그는 곧 눈을 떴다. 이곳은 담대용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류지혁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빈공주님, 이제 안전하오. 지독한 독은 모두 제거되었어. 담대용은 눈을 크게 뜨며 류지혁을 바라보았다. 천마께서 날 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하오. 류지혁은 담대용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안정을 취하시고 빈궁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오. 담윤의 반란은 진압되었으니 빈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요. 담대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천마께서 빈궁을 구해주셨으니 나는 천마께 큰 빚을 졌소. 빈궁은 앞으로 천마와 함께 중원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요. 류지혁은 담대용의 결의를 확인하고 나서 빈궁주 담대용에게 허락을 얻어서 마와 구양정과 함께 빈궁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빈궁의 조사전이었다. 빈궁에 혈란이 있어서 급히 조사전을 나섰으나 지역과 구양정은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이곳은 북해 빈궁의 비밀이 숨겨진 장소로 오직 빈궁의 주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천마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빈궁의 조사전에 들어서자 류지혁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성소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북해의 비밀을 지켜온 장소였고 그 비밀은 류지혁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지역의 조상이요, 지역이 그동안 무국담노의 안배를 따라 강호 무림의 절대자로 만들어진 인물인 것을. 하지만 세상에 초인을 내는 것은 세상에 반드시 난세가 동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곳이 바로 북해 빈궁의 심장, 그리고 예맥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요. 바로 내 조상이 안배한 거룩한 장소요. 류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사전을 좌에서 우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조사전의 중앙에는 거대한 석탑이 있었다. 그 석탑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아 있었고 그 표면에는 고대의 문자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들은 예맥의 고대 신앙과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류지혁은 석탑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어 석탑을 만지자 석탑은 천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며 조사전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이 석탑은 예맥의 조상들이 남긴 신성한 유물이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은 내가 이미 무국담노 무국전에서 만난 천신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 류지혁은 석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가 추구하던 최종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직감했다. 그 순간 석탑이 빛을 발하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고대의 문서와 함께
빛나는 구슬 하나가 있었다. 그 구슬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력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예맥의 신성한 유물, 그리고 천신의 기운이 담긴 구슬이요. 류지혁은 그 구슬을 조심스럽게 두 손에 들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솟구쳤다. 그 기운은 마치 천지를 뒤흔들 듯 강력했고 동시에 신성한 힘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역의 손은 마치 이 커다란 구슬에 끌려 들어갈 듯하여 찰싹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칠체보광으로 물든 이 신비로운 구슬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신의 기운이 담긴 유물로 이 구슬을 통해 류지혁은 새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그 구슬을 통해 마중마의 경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아, 탈마를 넘어선 경지라면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인 극탈마의 경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종극의 기원이구나. 사실 지금 지역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벗어난 물질 세계를 벗어나 천신 무구견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 그는 비몽사몽의 세계에 놓여 있었다. 그가 강호 출도를 한 후 북해 빈궁으로 오기 전에 이름 모를 신비동굴 칠성재단에서 조상의 파편을 경험할 때 벌어진 상황처럼 지역은 신비 구슬을 두 손에 받아낸 후 몸은 찰나 경직되었다. 다만 지금 그의 아내 마와도 이 신비로운 세계로 빨려들어 두 남녀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 조상의 안배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류지혁은 구슬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몸은 돌처럼 굳어 경직되었고 그의 두 눈은 흐리멍덩한 눈이 되어 무언가 홀린 눈이지 않은가. 이제 그의 내공이 그 구슬과 하나가 되며 그의 몸속으로 천신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어 기경팔맥과 세맥을 따라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류지혁의 내공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인간이 담기도 어려운 내공이 터질 듯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뒤섞인 듯 강력했고 그의 신체는 마치 신의 힘을 받은 듯 빛나고 있었다. 그의 기운은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마중마의 경지를 넘어서는 종극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이 기원을 통해 자신의 내공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의 몸은 이제 천신의 힘을 받아들여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압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나는 더욱 강해졌다. 나는 이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내공력과 이 힘으로 강호의 혼란을 잠재우고 중원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내 조상의 염원인 경천해인의 세상을 이룰 것이다. 사실 마와도 지역과 같은 놀라운 기원을 얻었으나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기원인 고로 두 사람은 이 신비지처인 무국지연에서 급속하게 밀려나왔으며 이 두 사람의 지각은 현실의 세상에 있게 되었다. 이제 지역은 그 구슬을 조사전의 석탑 안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힘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 새로운 힘을 통해 마교의 위협을 완전히 끝내고 중원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임을 스스로 확신했다. 류지혁은 마화 구양정과 함께 조사전을 나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욱 확고한 결의와 목표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빈궁에서의 기원을 통해 류지혁은 이제 더욱 강력한 천마로 거듭났으며 두 사람의 신형을 보라.
두 사람의 두 눈에서 신광이 번쩍였고 신영에서는 짙은 황금 광채와 함께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황금빛 광채가 삼조고의 형상이 되어 한동안 이곳 조사전을 황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